음악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아요. 근데 꼭 합창을 전공하시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합창의 과연 철학이 뭔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왜 합창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하면서 저도 분석을 해보면 합창의 그 철학은 배려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창을 솔로가 아니라 합창을 할 때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창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배려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합창 음악을 전공한 거를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행복나무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렇죠. 미국에서 만든 합창단하고도 좋은 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합창단들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음대 학장님이 함께 프로젝트를 좀 하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했죠. 어떤 제안이었었냐면 학교에 있는 한인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자. 미국에 있는 그 학장님들은 보통 펀드레이저예요. 가르치진 않고 이렇게 자기가 기금을 마련해서 막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펀드를 마련해서 학교에다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큰 연주회를 기획하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런 거를 했는데 뭐 한 4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전달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런 경험이 행복나무 합창단 운영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요. 10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이렇게 합창단을 만드는 경험, 또 거기서 그런 또 장학 사업을 하는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한국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또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행복나무의 첫 프로젝트가 어려운 학생들 돕기 위한 음반 제작이셨다고요? 네. 처음에 시작했는데 뭐 황당하죠.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도 음반을 이제 제작하고 만든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음반 제작을 해서 그걸 팔아서 기금을 마련을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또 제 아내가 또 바이올린을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또 아내가 또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 또 친구들 다 모으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모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음반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서는 바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세요. 음악 만들고 공연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단체가 과연 예술의 전당을 대관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대관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모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신청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또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해서 예술의 전당 또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우리가 계속 이제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죠. 행복나무 재단 장학금을 보육원에서는 본래 대학생 가면 아마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나오죠.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입학금이 안 나와요. 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 학기 성적이 나오고 해야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입학금이 안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보육원 원장님한테 뭘 도와주면 참 좋겠냐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그나마 그 보육원은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 갈 때 이게 너무 많이 드니까 입학금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입학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몇 명이나? 거기를 우리가 한 2달, 3달 뭐 이렇게 만에 가서 한 번씩 예배도 드려지고요. 아이들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가서 대학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몇 명 안 들더니 그다음에 진짜
오빠가 대학에 가서 우리가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하니까 이게 되거든요. 애들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대학 가는 게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아이들이 자립을 하고 자기의 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전 액수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서 20명에서 400명.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이 펀드레이징이 저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셔야 돼. 그래서 음악회도 많이 하셔야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장학금 준 아이 중에 기억에 남는 아이가 거기 있으세요? 네, 한 학생은 또 음악하는 학생이었었는데요. 정말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도왔던 친구는 아닌데 지방에 있다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혼자 해가지고 했던 아이였었는데요. 정말 부모가 없었던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요. 아이들이 나와서 혼자 살면 살아가야 하는 그 비용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원이 잘 안 되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수업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학점이 쫙 떨어져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등록금 지원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포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죠. 근데 아이가 아주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공부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나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가르쳐줘서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얘가 처음에는 2.0도 안 됐는데요. 학점이요. 3.4 얼마를 받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 다 울었잖아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도 울고 이런 점수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A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네. 저희의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행복나무의 장학금 지원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이 만들어진 거군요, 순서는. 네, 그렇게 됐죠.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제 매 학기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만났잖아요. 만나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잘 지내냐 이제 물어보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좀 가까이 만나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합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어린 아이들을 뽑아서 매주 만나서 걔네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선 도와주는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합창단을 시작을 했죠. 네.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보러 온 부모나 할머니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만큼 자신감을 얻고 치유를 받을까.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던가요. 사실 무대 위에서는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요. 무대 하기 전에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요.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자존감이 너무 커지는 걸 봤어요. 커져서 그 연주를 끝나고 이제 가서 그 그룹홈의 시설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그전에는 아이들 교회 데리고 가고 이렇게 성가대도 있고 그러면 의기소침해가지고서 노래도 크게 안 하고 막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가슴 피고요. 노래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중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아이가 몇 그렇죠. 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생에 큰 아마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기를 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는데요. 이 연주를 준비하면서 마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모으고 우리 연주자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오늘 연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후원, 큰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걸 본 부모님들 반응도 아마 네. 들으실 텐데. 네.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들이 뭐 되게 미안해 하시죠. 되게 미안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형편이 안 돼서 아이를 맡겨놓고 있는데 빨리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의 형편들을 보면 뭐 참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집사님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나 비전 같은 거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이제 제 꿈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쉬운 게요. 이제 중학교나 이렇게 변성기가 되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남자애들 그렇게 해서 나가도 참 아쉽더라고요. 얘네들을 더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합창단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들어오면 정말 대학까지 가고 또 직장도 찾고 결혼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돕는 아주 어떤 그런 케어링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죠. 어떻게 그런 걸 도우려면 음악적인 거는 뭐 또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어떤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까 이런 점에서 조금 봉사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저희들이 이렇게 멘토링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좀 전문가들,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이면 교육, 삶이면 삶. 딱 들어오면 아이들을 이렇게 점검을 좀 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애들이 전문가의 어떤 눈으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어떤 단계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음악을 하지만 어떤 아이들한테는 얘는 좀 과외가 필요하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하면 수학이 부족하면 과외 우리 선생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게 하죠. 또 어떤 아이들은 미술을 좋아하는 애 있으면 또 미술도 하게끔 해주고요. 또 악기를 좋아하면 악기도 가르쳐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렇죠. 뭐 상담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이 분들이 오셔서 좀 케어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아이들 사실은 이제 합창단 먼저 생각하시고 이 일을 꾸미신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시작하신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가끔은 입양 생각은 안 하시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훨씬 더 제가 일찍 했으면 그런 입양도 정말 빨리 하지 않았을까. 저희 아내가 입양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죠. 아내도 매주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매주 보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절기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집에 오면 제가 이제 음식도 마련해주고 뭐 이렇게 아이들 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혹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진 거 아니에요? 꿈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가정의 모델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집으로 좀 부르죠. 부르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자기도 좋은 가정을 만들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같이. 그때 참 마음이
안 줬죠.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가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게 좋은 그런 자극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감사한 건 우리 딸들이 자기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입양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기대를 하고 엄마 있습니다. 아빠의 네. 소원을 들어주는 온 가정 아이들 중에서 뭐 혹시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좋은 기억도 있고 정말 네, 그 슬픈 네, 기억도 있고 그런데요. 처음에 우리가 오디션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남자아이였는데 근데 얘는 이게 탈북자 가정에서 이렇게 왔던 아이인데 자기 꿈이 파바로티가 되는 게 꿈이래요. 야, 그래서 저희들 모두 아주 흐뭇해했었죠.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한테는 음악에 대한 꿈을 또 갖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감사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의 계획,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합창단을 시작하면서 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3년을 후원을 해오셨는데 뭐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여건상 후원이 끊겼어요. 금년서부터.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데 또 좋은 또 후원 기업이 좀 나타나서 또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케어링하는 토탈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살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맨몸으로 사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어렵게 돼서 그럼 나오면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또 보육원에서 다 이렇게 먹여주고 하기 때문에 밥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걔네들을 위한 자립관을 건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면 아이들을 자립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도 시키고 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고 또 그 공간에서 우리가 또 음악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자립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닌데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합창 지휘하시고 또 작곡하시는 음악가로서 그 일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재정적인 지원은 이 일에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감사하죠. 예,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린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부모 없이 자라는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노래하게 하고 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행복한 나무가 되게 하신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행복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행복 세상 곳곳에 널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무를 키우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엄마들, 여인들은 아기를 낳고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 행복나무를 심어서 키워갈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상처를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노래하는 그 자체보다 어떨 때는 그 엄마를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연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조이현이가 이상한 짓을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단순하게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월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뮤직 페스터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면서 대학에 가서 우리가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하니까 이게 되거든요. 애들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대학까지 가고 또 직장도 찾고 결혼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돕는 아주 어떤 그런 케어링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죠.
이제 당신이 행복나무를 키워주세요. 이제 당신이 행복나무를 키워주세요.